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을 해온 사모펀드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이 6천억 원이 넘는 고객 자금을 당분간 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주가 조작 의혹과 또 은행에서 판매한 금리 연계형 파생 상품이 원금 전액 손실을 보는 일이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현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해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라임자산운용이 이제 환매를 못 해주겠다. 예. 환매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객 자금을 돌려줄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예 못 돌려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어떻게 현재로서는 지금 못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네네. 그 환매라는 개념을 좀 처음 들으시는 예, 분들이 좀 무슨 설명을 단어인지 해주시면 좋을 것 모르겠는데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네. 오늘이 만기예요. 예. 돈 찾으러 갔는데 네, 돈 줘야죠. 오늘 돈을 줘야 되는데 오늘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지급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지급 연기.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돈을 찾으러 갔는데 만기라서 돈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펀드라는 것 자체가 투자 형태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만 또 상품 가입 고객 수에 따라서 사모펀드, 공모펀드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 알려주세요.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생소하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사람 숫자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물론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50인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49명 미만, 네, 2인 50인 이상 미만, 네. 이렇게 모집이 가능한 건데요. 네.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예. 한 주식에다가 10% 이상을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전성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인식하시는 게 나는 부자 아빠 되고 싶다라는 투자 신탁의 광고 부자 펀드 기억나실 맞죠. 거예요. 네. 이게 공모 펀드 형식이고요. 아. 사모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름아름 비공개로 하는 거죠, 아름아름 어떻게 보면. 모아가지고 예. 하신 건데 자율성을 준 거죠. 쉽게 말해서 네 마음대로 운영해라. 이걸 제한을 주지 않는데 네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는 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아,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대팔고 나갔던 네. 이게 사모펀드로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네네. 건데 실제 지금 라임 같은 경우에 운영됐던 방식은 헤지펀드 방식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메자닌 방식을 섞어가지고 주식인지 채권인지 처음에는 채권으로 시작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메자닌 투자 형식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좀 자산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CG를 저희가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성이 낮은 대신에 뭐 적당한 수익을 좀 추구하는 네. 형식인 것 같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높은 대신에 이제 고수익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 좀 겨냥을 하는 방식인 거네요. 그 위험성이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고 DLF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이 최근에 보니까 뭐 이거는 네. 0%까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단순한 고위험은 아닌 거죠. 초고위험 초고위험이 정도. 네. 날 수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모펀드라는 게 뭐 방송이나 언론상에서 많이 거론되기 전에 사모펀드는 사실 이 부자들만 좀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인기가 늘어났던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사모펀드 활성화법이 생겨요. 아, 15년도에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4개의 유형이 있었던 걸 헤지펀드, 그다음에 경영참여형 이 두 가지로 만들고 단순하게 허가제에서도 신고제에서 허가제에서도 등록제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예. 사실 지금 사모펀드 규모가 보니까 한 390조, 공모펀드가 한 250조 정도 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이렇게 활성화했던 것들은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연기금이라든가. 기관에서. 그런데 요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공모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했던 것들, 그러니까 DLF 같은 네. 거고요. 이번 라임 같은 것도 은행에서 사게 된다면 이게 공모 방식으로 고객들이 인식을 하고 사지 않았나 그렇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DLF, DLS가 이 사모펀드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좀 그 연관성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DLF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피해자들이 주장하시는 게 자기는 사모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예. 이게 이제 아마 공모 방식이었고 예, 예. 그분들 주장은 공모도 아니고 나는 예금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가서 가입을 그냥 했는데 은행 이렇게 상품, 일반적인 됐다는 상품처럼 거고요.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품도 어저께 피해자들과 같이 저희들이 고소를 했는데 예. 그분 중에 이 상품을 또 권유받아서 가입하신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라임자산운용에. 그럼 이것도 돈을 못 받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제 했는데 이 사산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파생으로 결합을 했느냐. 이거는 파생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렇죠. 보니까 메자닌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채권으로 갔는데 이게
보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코스닥에 주요하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 좋지 안 않습니까? 좋죠. 예. 그리고 고수익을 얻으려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악성, 잘 안 좋은 그렇죠. 곳에 투자를 해서 아무나 구조조정을 투자하지 않는 통해서 곳에 투자를 하니까요. 그렇죠. 가치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DLF하고 자산 펀드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DLF, DLS 때문에 원금 뭐 전액 손실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다 예.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제 강화해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 강화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문제점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지금 성장통이 아니고 피해자들이나 당해본 사람 입장에는 막대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라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DLF처럼 내 원금을 못 돌려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걱정이 같아요. 될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자산 운영을 연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저희들 상식적으로 보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못 팔겠습니까? 지금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의로 자산 라임의 방식을 이해한다면 어떤 방식이냐면 예. 이게 지금 3조 8천억이 물려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3조 8천억에 대해서 지금 돌려주면 조금 손실이 나는데 이걸 돌려주기 시작하다 보면 거의 파산 전체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손실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환매를 중단을 하고 자산 유동성을 갖다가 건전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은성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라임도 중요하게 들어보셔야 될 것들이 3조 8천억짜리 폭탄이 잘못하면 터질 수가 터질 수도 있어서 있다. 원금 전체의 손실은 아니겠지만 막대한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라임 자산 운용에서 지금 당장 펀드 환배 안 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고 추후에는 뭐 다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면에 원금 손실이 날 수도 날 수도 있고. 있고. 아니, 지금도 없는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과 주식을 혼합을 했어요. 그럼 주식을 포기를 하고 채권 수익률로 주면 되는데 이걸 못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산 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네. 명확하게 단정을 못 짓겠지만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게 뭐 부도 직전이나 네. 자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방식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지금 주게 되면 손실률이 예를 들어서 10%인데 나중에 이 자산 운용들이 크게 커질 폭탄이 수 터졌을 있다. 때는 뭐 손실률이 5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자산을 회수하겠다. 지금 줄 돈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빨리 팔아가지고 원금 회복을 시키겠다는데 그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주식형에서는 기대가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면밀하게 금융위원회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조금 아까 저희 그림으로 그 은행이나 뭐 기관별로 라임 자산 운영에 얼마나 투자가 돼 있는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눈길을 가는 곳이 두 번째 있는 우리은행하고 세 번째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아무래도 신한은행. 최근에 신한은행이 아니고죠. 이제 우리은행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신한은행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DLF, DLS를 갖고 이제 어제 또 고소한 예. 것도 우리은행장이잖아요. 우리은행장입니다. 우리은행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은행이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방식들은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금융감독원 조사 보고서를 보면 네. 안전자산 선호형, 그다음에 정기예금 선호형을 주요 고객을 타겟으로 해라고 했는 것들이었는데 네. 그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고객, 그러니까 PB들이 말하는 말들에 신뢰를 하고 은행을 신뢰하고 그럼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 가입했던 이 금액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라임이 일정 정도의 손해가 나는 것들을 환매를 해가지고 돌려줄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죠. 사실상 폭탄으로 터져버린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도 한 2천억 정도 있던데요. 은행들 판매는 또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불안전 판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 위원장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투자자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기적금이라든지 예금처럼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네. 이 투자자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피해자님들이 원통해 하시고 예.
금융위원장님 말씀을 망언이라까지 하셨던 게 내가 언제 공짜 점심을 먹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통장처럼 돼 있어요. 통장처럼 돼 있고 자기는 이게 사모펀드인지도 모르고 네. 전혀 가입을 한 것들이었는데 이 방식들에 있어서 이제 와가지고 나를 투자자라고 해버리니까 그러게요. 원통회하고 분통회하시고 내 전자산이 날아갔는데 그래서 좀 용어 선정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네. 좀 봐지고요. 이제 어쨌든 투자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책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인데 기망하고 고의성으로 이 적금성으로 판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걸 드리고 은행에서 사실 DLF, DLS 우리 혼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네. DLS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증권이죠. 네. 네. 증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DLF에 담아서 저는 위장 판매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DLS가 뭔지 DLF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통함을 터지는데 네.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고수익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모펀드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판매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은행에서 사모 형식, 공모 형식을 사모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방식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충분하게 이게 사모다. 고지를 하든가 아니면 사모를 판매를 못하게 하든가 충분한 인식들을 가지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김득희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